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3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벌써 38회가 됐다고 그러네요. 네, 그 이마영 기자 휴가 잘 다녀왔습니까? 지난주 휴가 갔다 온 거 너무 같은데. 잘 다녀왔습니다. 뭐 정선 갔다 왔어요? 네, 정선 갔다 왔습니다. 삼시세끼 거기서 또 삼시세끼는 못 보고요. 낙이 왔겠네요. 이제 좀 휴가 갔다 네, 와갖고 좀 일찍 가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아직 안 갔는데 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휴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 그게 더 휴가인 것 같아요. 큰 일이 터져서 못 가실 수도 있는. 그냥 역시 그 저 기자들은 확실히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주제 그 뭐 요즘에 하여튼 불통의 지도자라든지 뭐 오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 그 정치 상황을 얘기를 하고 뭐 신하 위에서 굴리면서 막 호통이나 치는 지도자. 그 지난번에 뭐 유승민 대표를 뭐 찍어 누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호통치고 그렇죠. 뭐 예.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그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나 이런 데서 무슨 왕조 시대의 여왕이니 뭐 왕조 시대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난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왕조 시대라는 게 뭔데 자꾸 왜 왕조 시대 그래서 왕조 시대를 폄훼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왕조 시대를 들먹거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요. 왕조 시대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주제는 왕조 시대를 욕보이지 마라라는 뭐 주제쯤 될까 하는데 그 뭐냐면 함부로 왕조 시대를 뭐 지금의 현 상황과 비교하는 뭐 그런 거는 좀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한번 다루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조 시대가 어땠기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이제 네. 일단은 연산군 때 일부터 이제 하나 좀 얘기를 꺼낼까 하는데요. 1502년에 연산군이 이제 지 8년째인데 이때 이제 한치영, 성준, 이극균 뭐 이분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정승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여하간 하여튼 총리서부터 해갖고 부총리급 두 분 뭐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우리 여기 이극균이라는 분은 또 우리 저희 직속 거의 조상님이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 이 삼정승이 연산군한테 이른바 10회 10조목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올리거든요. 근데 10회 10조목이라는 게 뭐냐면 10회라는 게 정치의 패단입니다. 당시 정치의 패단이니까 임금의 실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잘못된 부분 10가지를 이제 조목조목 올려서 아니되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연산군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폭군이잖아요. 네, 아무리 그렇습니다. 정승들이지만 무사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무오사화가 1498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 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은 어떻게 보면 폭군 기질이 이제 발휘됐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갑자사화라는 게 1504년에 일어나니까 일종의 이제 중간 뭐 시기인데 이제 삼정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10가지 실정을 낱낱이 고하고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몇 번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순자께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물은 그 배를 띄울 수가 있지만 배를 또 뒤엎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말은 혁명이 일어나서 임금이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백성을 물로 그 임금을 배로 비유했으니까 그 물인 백성이 그 배인 임금을 띄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승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임금 당신이 잘못하면 백성이 당신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단한데요.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 그 연산군한테 당신 백성 손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그 길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자면 삼정승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하께서 후원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저기 은밀한 그 정원이잖아요. 놀이터죠, 임금의. 거기 보면 내시들과 장난이나 치고 사사롭게 잔치나 벌이고 흥청망청 뭐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사롭게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이제 힐난을 하게 되는 거죠. 연산군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갖고 치도권을 낼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경들의 말이 옳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은 예. 2년 뒤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사실 당시에 그 이 세 분의 정성들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 뭐 조상님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치영, 성준, 이국균 삼정승이 돌아가시게 네. 되는데 이 거기 보면은 이제 2년 전의 일, 그 10회 10종목을 10조목을 이제 간언했다는 그런 게 꽁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연산군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리 폭군이지만 그 당시에 직언을 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네. 그리고 그런 그 폭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삼정승의 자세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산군 시대에도 바른말을 다 했는데 그럼 다른 임금들 때는 더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흔히 뭐 임금 마음대로 철권을 휘두르고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는 뭐 그게 이제 왕주 시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 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왕주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으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신하의 직언과 그다음에 이제 임금의 소통 뭐 그런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도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일 수가 있는데요. 목민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첨을 좋아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간쟁을 좋아하는 자는 또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윗사람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이 점을 살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배신의 정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오히려 할 말을 할 줄 아는 신하가 배신할 줄 모르고 네. 되레 아첨을 떠는 신하가 배신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약용만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성호사설이라고 예. 쓴 이익 예. 선생이 뭐라 하냐면 바른 말을 하고 극진하게 간언하는 신하야말로 국화, 그러니까 그 국화라는 게 꽃이 아니라 나라의 권위와 위엄을 뜻하는 그 국의 화려한 화자거든요. 그 뭐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언론이라는 거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자만 있고 예.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면 그 나라와 군주는 멸망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싫은 소리를 듣고 좋아할 군주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제가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누가 뭐 이렇게 싫은 소리 이렇게 달고 그러면 사실은 뭐 의연한 척 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킹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싫어하고. 의연하게 달리셨던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어쨌든 예. 그 여말선추 학자인데 그 예. 권근이라는 그 대인물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군주가 지나친 직언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를 주게 되면 다음부터는 두려워해서 할 말을 못하게 된다. 이거는 언로를 막는 것이다. 언로라는 게 뭐예요? 말의 통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른 말, 고든 말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저 권근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언로를 뚫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왜 뚫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한 해답은 그 우리 뭐 잘 아는 그 신숙주, 그 조선 전기의 명신이지 않습니까? 신숙주가 그 문정임금이 즉위를 한 1450년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소를 하는데 언론은 인체의 혈맥과 같습니다. 혈맥이라는 것은 혈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관의 피가 조금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온몸에 병이 발생을 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로가 하루라도 통하지 않으면 사방에 병이 생겨서 군주와 나라가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참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나라 여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여왕이라는 게 여자왕이 아니고 예. 그 841년에 기원전 그 뭐 고왕화 정치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여왕이라는 사람이 촘촘한 감시망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입을 막 막고 그런 임금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제상 소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심하다. 만약에 그 뚝이 막혔던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백성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백성이 입으로 말하는 거는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을 막으면 큰일 난다.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군주에게 바른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하여튼 그 직원
우리가 뭐 고든말 바른말이라고 하는데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한나라 유방 그걸 도와갖고 항우랑 싸운 뭐 그분인데요. 뭐 창업공신이 된 주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창 이 네. 인물이 있는데 황제 최측근이었는데요. 언젠가 이제 황제가 유방이 주창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황제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답을 굉장히 원했던 거죠. 나는 뭐 성군입니다 이렇게 답을 원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때 주창이 뭐라 하냐면 폐하는 걸주와 다름없는 폭군입니다라고 이제 소리칩니다. 걸주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라 거란과 상나라 주왕인데 그 어떻게 보면 폭군의 아주 대명사거든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방이 근데 그 태자가 맏아들이었는데 그 태자를 그 맏아들을 그 태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아주 총애했던 애첩 척희라는 애첩인데 그 애첩의 아들을 태자로 갈라고 그러니까 올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어떤 황제냐고 물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창이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더듬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별명이 말더듬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보면은 황제 면전에서 네. 기어코 그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더듬이라는 그 고함 쳤다 그러는데 네. 거기 그 사기에 그 보면은 기기기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역사서 사기라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정말 그 생동감 넘치는 당대 언어로 했는지 네.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기 한자로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기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 직원의 상징 인물들이 또 있다면서요? 예, 그 아주 그 가장 지독한 직원은 아마도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라는 게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네. 그 시자가 왜 시체 뭐 할 때 시자고요. 가는 이제 가난다는 뜻이니까 그 시체가 되어서도 가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그 춘추 시대 위나라 대부였던 사추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생전에 아주 죽도록 바른 말을 했는데도 임금이 그때 저 위나라 영공이라는 사람인데 네.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추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아들한테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다 그래요. 죽거든 내 시체를 창문 아래 두어라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위나라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신하가 죽었으니까 임금이 조문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근데 시신이 창문 아래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 왜 시신이 저렇게 돼 있냐? 장례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내 말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래갖고 직원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취정을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고 그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이제 충신을 등용을 하고 간신을 내치고 뭐 그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체가 되어서도 임금에게 직언을 했다 이래가지고 시간이라는 고사가 나왔습니다. 그 절함과 견거의 고사 이건 뭐예요? 예, 뭐 굉장히 한자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건 아니고요. 절함이라는 건 뭐냐면 꺾을 절자에다 난간 함자거든요. 그러니까 난간이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 성제 때 그 인물인데 그 주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임금한테 계속 이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니까 임금이 이제 그 저자를 끌어내라 막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운이 전각에 이제 난간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폐하 저 간신의 목을 베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아주 그냥 죽을 듯이 이제 뭐 간언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이제 난간이 뚝 부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장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그 이제 수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러진 난간을 바꾸려 하니까 황제가 그러지 마라. 그냥 난간을 맞춰만 놔라. 왜 맞춰만 놔냐? 목숨을 걸고 직언한 신하의 충성을 내가 기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절함의 고사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견거의 고사는요?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끌 견자에 옷자락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삼국시대 위나라 문제인데 이게 조조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물인 신비라는 사람의 고사인데요. 황제가 당시에 지방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랬는데 마침 이 메뚜기 떼가 막 창궐을 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농사일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때인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신비가 나서서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이주냐 이렇게 이제 직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말을 안 듣고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가 황제의 용포자락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옷을 떨쳐서 이제 뿌리치고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다시 나왔대요 황제가.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제 신비한테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비가
폐하는 지금 민심을 잃고 있다. 그리고 백성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이제 간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 떨어진 용포자락을 반만 옮겼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훈으로 삼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이 옷자락을 당겼다. 황제의 네. 옷자락을 당겼다. 그래서 견거의 고사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근데 군주는 듣기 싫은 말인데도 제발 직언 좀 하라 이렇게 신하들을 닥달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폭군이니 암군이니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역사의 평가가 사실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거는 사실 역사의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21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뭐냐면 아예 과거 시험의 그 과목 하나로 직언과 극간이라는 과목을 채택할 정도로, 그래서 직언과 극간을 잘하는 사람을 관리로 뭐 아예 그냥 뽑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지도자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데요. 그렇죠. 그 듣기 싫은 말도 그걸 또 시험을 봐까지 또 이렇게 뽑을 수 있었을 정도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직언이라는 게 이게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사실 군주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북제, 수나라, 당나라 이어가면서 이제 3대째 세 개의 왕조에서 벼슬을 지낸 사람 중에 배구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배구라는 인물이 북제하고 수나라 때는 아첨을 막 일삼았다가 당나라 태종 때는 또 백성을 뭐 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네요. 어떤 순간이든 직언을 해야 올바른 신하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비난이 뭐 있습니다. 그 후에 뭐 사가들 사이에서도 이 배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가가 배구란 인물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수나라 때 배구가 모신 황제가 누구냐면 양제거든요. 양제가 누구냐면 폭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뭐 112만 대군으로 뭐 고구려를 침략을 했다가 망한 수양제 뭐 그분이거든요. 네.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배구를 그래서 달리 평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군주가 직언을 싫어하면 충성이 아첨으로 변한다. 군주가 직언을 즐거워하면 아첨이 충성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럼 결국 모든 허물은 평소 직언을 좋아하지 않은 수나라 양제 때문이지 배구의 탓은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그렇게도 직언, 바른 말을 미친 듯이 구한 건가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암군, 폭군의 반대말은 결국 명군, 현군, 성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소리를 역사서에 남겨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중국의 그 진나라 황제는 새 정월 초하루만 되면 대궐 그 뜰 안에다가 백호준이라 그래갖고 뚜껑을 백호로 장식한 술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새 첫 조회 때 직언을 서슴지 않은 대신한테 술 한 잔씩을 하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근데 계속 등장하는 당태종은 성군의 대명사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또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당태종한테는 그야말로 또 우리가 재상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위징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하루는 태종이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조회를 일찍 파했다 그래요. 저 늙은이를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서 뭐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위징이 또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직언을 서슴지 않으니까 뭐 황제를 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당태종이 화를 막 내면서 내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인이 그때 문덕 황후라는 분인데 자치정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늙은이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날뛰니까 네. 오히려 부인이 그 당태종 남편한테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할애를 했다 그래요. 뭘 축하한다고 한 걸까요? 그 당태종도 이제 뭐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나 좀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덕하고 하는 말이 그거는 군주가 명철하고 신하가 정직하다는 뜻이다.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군주가 똑똑하니까 그런 직언을 하는 신하가 생긴 거고 뭐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하 자체도 이제 정직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황제, 그 부인의 그 재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시대를 두고서 이제 그 정관의 치,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의 어떻게 보면 모범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조선 역사상 가장 억지로 그 임금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정종 임금인데요. 2대 임금. 네. 뭐 하기 좋아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경연 때라는 거 이제 이 임금이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때도 신하들하고 간관 한 명씩 반드시 입시해서 자리를 지켜서
과인의 잘못을 직원으로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하기 싫은 분도 그랬는데 다른 분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종 임금도 바른말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면서요. 인간적인 면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뭐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제 1440년인데 이름도 고약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고약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고약해요. 그분이 이제 아주 무례한 말투로 이제 직원을 뭐 쏟아냈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이 발끈했는데 해도 너무한다. 저 무례한 자를 탄핵하도록 하라 그래요. 이제 사안부한테 이제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간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건은 뭐 우헌납 김길통이라는 뭐 이름이 아주 특이한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나섰다 그래요. 근데 우헌납이라 그러면 사실은 오품인데요.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5급 공무원이면 뭐 사무관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이 고시된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위에 등급도 아닌데 아니되옵니다를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하가 가볍게 진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임금이 그런 걸 죄로 다스린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감히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을 하겠냐. 그 고약해라는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했을 뿐이다. 네. 뭐 전하께서는 일찍이 뭐 그 사람 보고 충성을 다한다 그러고 뭐 허락하지 않았냐. 좀 무례하더라도 죄를 묻지 말고 언로를 좀 넓혀라 이렇게 주문했다 그럽니다. 세종 임금도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요. 예, 뭐 화가 좀 단단히 난 것 같은데요. 너희 말이 옳지만 과연은 직원을 미워한 게 아니다. 그 무례함 이런 거를 좀 미워한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왕조 시대 군주들은 기상 이변, 대형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자기 탓으로 돌렸다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럴 때마다 이른바 구원 교지를 뭐 내리는데 구원이라는 건 말을 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을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유심히 봤더니 이 어떤 임금이 이제 구원 교지를 내리든 그 형식이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 보면 아주 한결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같은 소자, 소인, 이 외람되게 나라를 잘못 맡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가 직이한 일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내용은 비슷합니다. 재난은 모두 임금의 책임이고 그 임금을 잘못 만난 백성을 생각하면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란 말까지 해요? 야 죽고 싶다 그래요. 뭐 차마 그럴 수는 없지만이라는 말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모두 임금의 부덕에서 비롯된 소치다. 임금의 허물을 낱낱이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가리지 말고 올려라. 구원을 뭐 하는 거죠. 직원을 올려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심한 직원이라도 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 그런 형식과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난에 맞서는 왕조 시대 임금의 자세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1656년에 효종 임금 때인데요. 그 서남부 지방에 이제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직원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라를 다스림이 보잘것이 없어서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두려움과 걱정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죽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직원을 구해서 이 어리석은 임금의 자질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네요. 그 효종의 뭐 뒤를 이은 사람이 또 현종이잖아요. 네. 현종이 또 다시 이제 뭐 감미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역시 또 구원교지를 내리는데 이 모든 허물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고단하게 사는 백성들이 무슨 죄냐라고 한탄하면서 이 차라리 금방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괴로움을 토합니다. 현종 뒤를 이은 숙종도 그랬다면서요? 예, 뭐 그렇습니다. 3대가 뭐 하여튼 그래서 가뭄이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숙종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찮은 소자가 외람되게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덕이 모자라 재변이 거르는 날이 없구나. 어찌 두렵지 않겠나. 가엾은 우리 백성은 죽어간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구나. 직원을 구한다. 임금의 부덕과 잘못을 숨김없이 아뢰라. 어떤 말이라도 죄주지 않을 것이다. 재변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갖고 다 뭐 얘기하는 건 다 그렇고 이후에도 경종이나 영조가 이제 비슷한 구원교지를 내리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은 이제 재난에 닥치면 내가 다 죽일 놈이다. 뭐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책임을 돌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죽일 놈이고 죽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하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을 할 때는 아주 이 저자세로 이렇게 뭐 임금이 막 하는데도 엄청 다그칩니다. 그 임금 노릇하기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저 같으면 임금 안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 1626년인데 인조 임금 때인데요. 대사원인 정경세라는 분이 임금을 다그칩니다. 인조반정 초기에는 그래도 백성을 아끼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죽어서 나가는데도 머리카락 깠다가 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보다 못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직원을 포용하는 아량도 처음만 못합니다. 직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역만 넣으셨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통렬히 반성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라는 거네요. 네. 근데 좀 인조는 서운했을 것 같은데 명색이 임금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거기 실록을 보면 아무 소리 못하고 모든 내 허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인조실록을 쓴 사관이 뒤에다 아주 그것도 부족하다라 그래서 또 임금을 또 욕해요. 뭐라고 욕을 했어요? 실록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경세의 상소문은 임금을 조용하고 강국하게 타일르고 이끄는 내용이었는데 임금은 이 상소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없다.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습니다. 그 효종 임금 때 영의정이 올린 상소문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면서요? 예, 그때 그 영의정이 이경여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중의 여론이라면서 그 임금을 다그치게 되는데 전하께서 초심을 잃었다는 게 제가 들은 여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인심은 쉽게 떠납니다. 임금의 도량이 좁고 사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정이. 왜냐하면 뭐 임금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이 왕인데 어떻게 물러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효종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표를 받았어요? 이제 효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영의정 상소를 보면서 부끄럽고 두려움이 교차한다. 허물을 반성해 보니 내가 망연자실할 뿐이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당신 말 한마디 글자 하나인들 감히 소홀히 하겠나. 내가 써놓고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는 자료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다 일일이 적어놓고 반성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경이 왜 물러나려고 하느냐. 모든 게 다 전적으로 임금이 하늘의 죄를 얻어갖고 내려진 대양인데 당신이 왜 물러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효종의 마지막 말이 정말 백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일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제발 경은 날 버리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숨김없이 나에게 직언을 올려라. 그래서 나를 선한 정치로 이끌어라. 허물을 고치게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죠. 대단한 신하, 대단한 임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앞에서 꼿꼿이 서가지고 잘못을 따지고 물러나려는 신하한테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내 잘못인데 왜 당신이 물러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임금의 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야죠. 정조 임금은 아예 직언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예, 정조 임금이 이제 서경이라는 중국의 고대문을 인용을 했는데 서경이 뭐라 그러냐면 신하가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면 묵형이라는 게 얼굴에 네 죄가 뭐라는 거 죄명을 문신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묵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자자형이라고 하는데 처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직언에 힘쓰라라고 한 거죠. 직언은 대신들의 의무고 직언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받는다라고 이제 직언을 독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적 재난이 없는 나라가 오히려 위태로운 나라다. 이거는 뭐예요? 궤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게 그때도 정조 때인데요. 정조 때 명재상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재공인데 그 최재공이 당시에 이제 무지개가 해를 막 관통하고 뭐 그런 기상이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공이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재변이 없는 나라가 위태로운 법이다. 재변이 없다는 거는 하늘이 그 나라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재변이 없다는 거는 속된 말로 하늘조차 포기한 나라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싹수 있는 나라여야 하늘이 가끔씩이나마 경계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뜻으로 임금 보고 이제 공구소성하라.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허물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좀 되돌아봐라라는 뜻으로 재변을 내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니
함부로 왕조 시대를 현실 정치에 비유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조 시대를 제발 이제 앞으로는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왕조 시대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간언하는 걸 보면 간언하는 사람을 예. 보기 힘든 시대. 그 간언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뭐 사관은 5급 공무원이 뭐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5급 공무원이 만약에 임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지금 봅니다. 총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 대표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왕조 시대를 뭐 폄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